자, 우리 한번 1교시 했던 것들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까? 지니어스. 예, 진이었어요. 진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진정성. 예, 이는요. 이타적 발진화. 예, 어는요. 어울림. 예, 스는요. 소리. 옆에 계신 선생님한테 정말 향기 난다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 인식이라는 걸 통해서요. 그럼 하이비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현재 만나는 사람들 앞에 존재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모르면요, 이제 그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요. 자, 우리 가정에서는요, 자, 아빠로서 내가 존재해야 될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저도 한때는요, 돈 버는 거에 미쳐가지고요, 아이들을 몽땅 유학을 보내놨습니다. 어떻게 되든 말든 방치해놓고요. 그러다가 얘들이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들어왔는데 이미 그때는요, 아이하고 나와의 관계는 멀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요, 돈만 잘 벌어서 학비만 잘 대주면 아빠로서 존재에 대한 본질을 다 했다고 나름 자기를 합리화시켜 왔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따뜻한 것은요, 그들하고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고요, 가족으로서 품어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뭔가 언덕이 돼줬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외국에다 방치해 놓고요, 그냥 그 중요한 시기들을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한 번도 바쁘다는 이유로 그 아이들을 찾아서 가보지도 않았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조그만 애가들이 대학생이 돼서 어른이 돼서 왔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에게 던지는, 모두에게 던지는 화두라는 겁니다. 한번 오늘부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우자로서요, 내가 존재해야 될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또 우리 동아리에서 내가 존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또 학습자로서 내가 존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끊임없이 성찰하고요, 자기 인식을 해 나갈 때 이런 분은 향기가 조금씩 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고 상대하고 관계를 맺어간다면요, 그 관계 맺음은 물거품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 꺼질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 본질을 분명하게 알았으면요, 이제 그 다음은, 그러면 그 본질을 충실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이 방향성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본질을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상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또 아니면 내가 소속해 있는 단체나 모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정확히 아는 사람은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할 것 딱딱 해가면서 많은 분들한테 존경받고요, 인정받고 향기로운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상대방 가슴에 자리매김하고요, 상대방 가슴을, 마음을 얻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멋진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나요, 또 사회에서나, 아니면 더 큰 어느 내가 소속해 있는 그 어떤 곳에라도요, 항상 존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거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방향성을 정확히 갖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 우리 인간은요,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정을 갖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인간관계도요, 정말 얄팍하게 가져갑니다. 한쪽 다리만 살짝 거쳐서 무엇인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어쩌면요, 좋은 관계 맺음을 만들어가고요, 좋은 친구, 좋은 지지자를 만들어내기를 원한다.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올인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열정을 쏟아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갖고 우리는 자기 다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다음이요. 우리는 자기 다음으로 살지 못한다면요, 결국 내가 10년, 100년을 살아도요,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단 하루를 살더라도 강사는 강사다워야 되고요,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고요,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되고요, 의사는 의사다움, 이런 것들이 추구해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간다면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고요, 우리 관계는 좋은 관계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은 직원다워야 되고요,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는 거죠.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고요, 아빠는 아빠다움이요, 배우자는 배우자다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본질을 놓쳐서는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인지되기는 힘들고요,
자기 스스로 늘 자기 자신에게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받아들이기는 곤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에 우리는 뭐 도덕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나나요. 이 지구상에서 정말 이 지구상에 흥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이라는 이 모험은요.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서 뭐 다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요. 그냥 우리 육체적으로 이 육체로 만날 수 있는 요 생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막 살기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어쩌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왔다 가는 시간은요. 어쩌면 지구의 긴 시간 놓고 봤을 때 한 찰나의 순간이라 찰나요. 그 시간을 왔다 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리고 그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런 진정성 없는 모습으로 상처를 받고요. 아파하고요. 힘들어하고요. 정말 곤란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나를 성찰해 보고요. 나를 관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존재해야 될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우리 삶을 늘 누굴 만나든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 다음으로 멋진 인생을 좀 만들어가고 향기나는 삶을 만들어 갔을 때 우리는 내 스스로 나는 진정성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더라고 합니다. 결코 저도 57년을 살다 보니까요. 뒤돌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습니다. 저는 강원도 참 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강원도는 화전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불 확 내놓고요. 거기가 가장 척박한 땅이 잘 될 수 있는 건 옥수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자나. 그럼 그 겉에 옥수수 씨앗 뿌려놓고 가을에 추수해서 우리 식구들이, 6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씨앗이 나오질 않습니다. 곡식이. 그러니까 두 끼만 강냉이 밥 먹습니다. 그리고 한 끼는 강냉이 죽이요. 정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죽만 보면 짜증났습니다. 그 배가 고프니까 어떤 나물이야 나물을 다 뜯어놓고 꽃장 풀어가지고 한 냄비 끓여서 그냥 한 그릇씩 퍼주면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요. 또 그나마 죽이라도 먹으면 어떻습니까? 또 하루는 또 밀가루 음식입니다. 수제비든 뭐 칼국수든 그런 걸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요. 그런 척박한 속에서도 우리는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세월이 훅 지나갔고요. 또 그렇게 살던 내가요. 이 안산에 와서 이렇게 멋진 분들 앞에 강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삶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일이 있기까지요. 거양 만들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앞에 여기 계신 정말 좋으신 분들 앞에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하고 해서 저는 14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기까지 26가지의 직업을 바꿔왔습니다. 뭐 14살 먹고 아무도 모르는 이 서울에 무조건 올라와서 뭐 직장을 잡으려니까 별의별 걸 다 해봤다는 겁니다. 중국집 배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지 않았던 것은 공부를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독학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이제 석사만 이제 어떻게 고려대 시험 쳐서 잘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또 박사는 아주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주변에서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더라는 겁니다. 끌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밀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CEO들 대상으로 최고 경력 과정을 나만큼 잘하고 나만큼 많이 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어느 대학교도요. 인원 몇 명 안 되지만요. 저희는 경기도 14개 도시에서 CEO 과정을 12,00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사람이 끌어주지 않았다면, 내 향기가 없었다면 절대 타인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성공하고 못하는 것은요. 그분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어떤 향기를 뿜어내느냐에 따라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요. 일만 벌리면 다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절대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요. 혼자서 늘 외롭게 치열하게 몸부림만 친다는 겁니다. 고생 끝에 뭐가 온다고요? 예, 요즘은 고생 끝에 낙이 오지 않고요. 골병만 든다는 겁니다. 고생만 죽도록 한다는 건요. 정말 행복한 삶이요. 성공한 삶은 향기나는 인품을 갖자는 거요. 그리고 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자는 거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방향성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향기를 따라서 보여주고요.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기 때문에 멋진 삶을 이뤄내더라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요. 혼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뤄내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상대에 의존하지 않는다면요. 절대 이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하고요. 인간관계에서는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하고. 끊임없이 좋은 향기를 뿜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술은 백리에서 향기를 맡지만 좋은 인품의 향기는 몇 리 바깥까지 간다 그랬습니까? 천리까지 간다는 겁니다. 천리 바깥에서 좋은 사람이 나 중심으로 모여들고요. 그 중심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은 무엇인지 이루어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향기 나는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인식을 좀 해나가자는 거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는 내면에 대한 도덕 관점이요. 난 이 내용을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사례를 들어주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어쩌면 이 세상에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요. 인도 독립의 아버지고요. 또 수상까지 하시고 많은 분들이 성자로서까지 존경하는 그런 멋진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한 사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화가. 그 인도에서의 귀족 부인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간디 수상에게 한번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우리 수상님을 너무나 존경한다. 그래서 수상님은 어떤 말을 해도 이 아이는 수상님 말이라면 다 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나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습관을 우리 수상님이 좀 고치라고 말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여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트마 간디가요. 이 아이가 어떤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라고 다 물으니까요. 그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이 아이가 단 설탕, 너무나 이 먹고 이걸 끊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탕을 먹으면 계속 살이 찌고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데 이걸 끊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그걸 끊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상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이 아이가 그 설탕을 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거기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마트마 간디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야, 너 설탕 끊어. 몸에 안 좋아.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다 한 달 뒤에 다시 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본 비서가요. 아니, 말 한마디만 되는 걸 갖고 왜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요. 나도 지금 설탕을 너무 좋아하고 끊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끊어야지 아이한테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이 수상은 존경받는 이유가요. 바로 그런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뒤에 왔을 때 이 수상이 자기가 끊어보고 이게 좋으니까 아이한테 그대로 얘기하니까 아이가 설탕을 끊고 건강하게 살았다는 일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 우리는 정말 이 도덕이 지금 타락되어 있습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아주 극단적인 사례지만 선생님까지도 이게 무너져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정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 선생님이나 아니면 종교. 이런 데까지도 이제 도덕적인 기준이 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예요.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을 선을 반드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면에 대한 도덕적인 관점은요. 첫 번째는 양심으로부터 정말 양심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과연 정말 이 양심적으로 걸림이 없는지, 양심적으로 자유로운지, 이걸 저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요. 정말 이런 나로부터 세상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괜찮겠지, 우리는 모두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또 미투 사건인데요. 이런 것도 결국은 양심을 저버린 것들이잖아요. 그나마 우리 이 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들이 누구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고요. 또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우리 남한테만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이 도덕적인 기준이요. 이것을 분명히 만들었고 그 양심각을 타협하지 말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지켜가는 분들이 돼야지만이 바로 내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하게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양심적인 내 문제 좀 국한됐다면 그걸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조직에서요. 항상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에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키고 저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두 사람도 규칙이 있고요. 부부 사이에도 규칙이 있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규칙이 있고요. 우리 동아리에도 나름대로 그 조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좋다라는 의미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깨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깨트리는 순간요. 모두가 다 상처가 되고요. 모두가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규칙만큼은 좀 지켜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윤리의식을 좀 갖자는 겁니다. 이제 이 사회적으로도요.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사는 순간부터 이 사회는 전체가 또 아픔과 상처가 커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 손도 좀 내밀어 주자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제한된 신념 속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를 뛰어넘어서 정말 이 사회, 우리가 소속해 있는 이 안산시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들은 좀 지켜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대한 도덕 관점이 갖고 있는 분들을 갖고 우리는 올곧은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요. 그걸 딛고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이런 분들이 몇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독립 투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립군들요. 내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려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에게요. 그 목숨은 한 번밖에 없는 건데 너무나 소중한데 그것마저 던져버리고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삶을 살아가시는 그 올곧은 분들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양심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켜가고요. 더 나아가서 수준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요. 함께 잘 사는 공동체요. 함께 잘 사는 나라요. 함께 잘 사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되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는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서 올곧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좀 통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요, 타인이 인정하는 삶은 또 어떤 삶인지,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어야지만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진정성 있다고 존중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을 인정하는 그 첫 번째 키워드는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관계적 투명성을 갖더라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좀 노출하고 오픈해서 관계를 맺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균형 잡힌 정보 처리요. 어느 한쪽에 지우침이 없이요. 딱 중심을 잡고 정보를 처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요. 이런 분들 갖고 우리는 진정성이 있는 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타인이요. 자, 그럼 정보 처리, 관계적 투명성은 어떻게 가져갑니까? 자, 많은 분들이 자기를 포장합니다. 지금요. 하여간 있는 척, 가진 척, 뭐 아는 척, 잘난 척, 이 척자를 많이 쓰더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있는 사람은 절대 있는 척 안 합니다. 부자는요, 실제. 근데 없는 사람이 꼭 명품 두르고 있는 척,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왜 포장을 해야 됩니까? 나는 난데. 있는 그대로 살아도 정말 아름다운데요. 제가 친하신 분 중 한 분이요. 이분은 명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인물도 좋고요. 학력도 좋고 참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모든 게 다 명품입니다. 우리는 명품이 뭔지 잘 몰랐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우습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안 하면. 근데 이미 당신이 명품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명품이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가장 부자고요. 가장 멋지다는 겁니다. 제가 박사이긴 하지만요. 박사라고 해서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압니까, 솔직히. 난 교육학 박사입니다. 교육학 박사는 세상의 지식에서 아주 0.0000001%도 안 되는 지식을 갖고 박사 학위를 받고 남들한테 박사라는 소리 듣습니다. 정말 내가 아는 지식은 너무 얄팍하고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뭐 박사면 뭐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분들도 나를 비롯해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르면요. 모르는 대로 박사도 모를 수 있는 건 물어보고요. 겸손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우리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든 것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치장도 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난 진정성 있는 분이라 봅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명예, 이런 것들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재산이나 봤을 때 진짜 0.000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요.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가져간다면요. 꾸밈 없이요. 만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도 좋아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포장하는 사람만 보면 부담스럽더라는 겁니다. 뭔가 저 사람한테 내가 속는 느낌도 받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절대 척 하지 마시자는 거요. 무슨 척이요? 잘난 척 하지 말자는 겁니다. 또요. 아는 척 하지 말고요. 또요. 있는 척 하지 말고요. 또요. 아는 척 했나 우리? 그러니까 이런 척 절대 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살아가십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진정성 있는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이 관계적 투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숨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타인과의 관계를 하고 자기를 오픈해 나갈 때요. 자기를 노출해 나갈 때요. 우리 뭐만 노출합니까? 뭐만 노출합니까? 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좋은 점만 쫙 노출합니다. 단점은 절대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핸디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절대 노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숨긴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CEO 과정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어떤 분을 자기를 소개하는데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성공하신 분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배워서 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대통령 양복을 만들어주는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라고 딱 얘기할 때 그분에 대한 진정성이 다 가슴에 와닿더라니까요. 우리 만약에 내가 학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딱 숨겨버립니다. 내 학력 부족하다는 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은 중학교 중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가고요. 더 진정성 있게 내 가슴에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우린 자기를 속이지 마시라. 숨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요즘 학력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요즘 지식의 수명은 몇 년입니까? 과거에는요, 대학교에서 어떤 지식을 배우면 평생 그걸 써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식의 수명이 점점점 짧아졌어요.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 갖고 나와서 현장에 쓸 때 1년 6개월도 못 쓴다는 겁니다. 갈수록 이게 점점점 더 짧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처럼요, 평생 학습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내가 갖고 있는 학력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핸디캡도 그렇고요. 뭐든지 다 우리는 숨기지 마시고요. 상대와 관계 맺음을 할 땐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하고 좀 더 투명한 인간관계를 가져가는 사람들요. 이런 분이 바로 진정성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꿈이 거짓하지 말자. 거짓.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만나보면 왕년에 다 17대 1로 싸웠다는 겁니다. 다 골목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를 거짓을 갖고 증명하려고 그러면요. 그것이 거짓을 만들고요. 그것이 점점점 나를 올가매고 평판이 안 좋아지고요. 내 진정성에 의심을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요. 남한테 거짓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들과 관계를 그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갖고 우리는 솔직한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누가 되시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과 저가 같이 되고 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솔직함으로 타인들과의 관계 맺음을 만들어 가시기를 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균형 잡힌 정보 처리입니다. 자, 균형 잡힌 정보 처리. 자, 이 균형 잡힌 정보 처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심을 항상 잡고 계시라는 겁니다. 중심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분, 오늘은 여에 붙었다, 내일은 야에가 붙었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진정성에 의심받는다는 겁니다. 항상 중심을 잡고
우리 동양 사상의 중용 사상을요, 잘 이해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 잡힌 사람들은요, 관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관점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공화국입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 갈등 공화국입니다. 갈등 공화국.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보와 보수 간의 엄청난 갈등이요. 또 세대와 세대 간의 엄청난 갈등이요. 지역과 지역의 갈등이요. 남녀 간의 갈등이요. 또 빈부와 또 약자의 갈등이요. 이런 엄청난 대한민국 갈등이요. 근데 그런데 그거 마치 내가 소속에 있는 그 이론에,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린 관점에 함몰되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틀 속에 나를 가다 주는 순간 나는 옹색한 나가 되고요. 또 편향된 나가 되고, 편견을 가진 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가도요, 항상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진정성에 의심받는다는 겁니다. 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핀다면 그걸 초월해서 찍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거 상대는 다 나쁜 거로 인지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나를 작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균형 잡힌 정보 처리를 하는 사람은 끌림에 지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나하고 원근 친소, 그러니까 멀리 있느냐 나하고 가까이 있느냐,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그 사람 바라보는 관점이 또 바뀌더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 자식의 문제라면요, 어쩔 수 없이 끌릴 수밖에 없겠지만 나머지 객관적으로 좀 봐주자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이제 이 기업들도 보니까요, 과거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는데 자녀들이 다 취업이 안 되니까 아버지나 엄마가 사업하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세 경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몇십 년을 한 사람이 이제 승진해 가야 되는데 자식을 먼저 막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끌림 속에서 끌려서 박탈감을 느끼고 일할 의욕이 없고요, 그 조직을 떠나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정말 잘하는 사람 잘하게 봐주는 겁니다. 또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요, 어디 가나 진정성에 의심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향기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관계를 초월하라는 겁니다. 이해를. 야, 저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상대를 해봤습니다. 자기한테 이롭냐 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180도로 바뀝니다. 아주 오늘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이 자기가 조금만 상처를 받거나 조금만 손해보거나 해로움을 당하면요, 사람이 180도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봐왔고요. 저분이 과연 저렇게 인품이 있는 분이셨는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분요, 진정성 있는 분요, 향기로운 분은요, 항상 자기 이해관계를 초월합니다. 그럼 뭐든지 내 이익도 중요한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해 줄 수 있는 아량과 넓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진정성에 대한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런 사람들 갖고 우리는 공평한 사람, 공정한 사람, 이런 분이 진정성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시간 동안 했던 것은요, 진정성의 향기요, 자기 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올고주름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거나 공평한 사람이 되신다면은 늘 어디 가도요, 향기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존경받고요, 주변 사람한테 좋은 선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멋진 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든 우리 단체든 또 이 사회든 간에 지역사회든 간에 그런 데서 존경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 냄새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성의 향기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학습의 결과입니다.